안녕하세요. 주지안이 엄마예요. 오늘은 전집 깊이 보기 13탄 개구쟁이 특공대, 그 중에서도 제가 강력 추천하는 시리즈 1에 대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이런 고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책 보자고 하면 도망가고, 읽어줘도 몇 장 못 가서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우리 아이 책대기 온 거 아닌가 싶을 때요. 저도 지호가 한 45개월쯤에 딱 그 시기가 왔습니다. 매일 책을 가지고 오던 아이가 잠자리 독서마저 거부를 하니까 뭔가 저에게는 비상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마침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지호가 이 책을 너무 재밌게 보길래 또 금방 검색을 해서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정말로 이 책은 책대기의 해결책이라는 말이 딱인 것 같아요. 재미로 아이를 끌어당겨서 아이를 자연스럽게 이야기 속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책이거든요. 읽어주는 어머니께서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책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설레고 즐겁고 함께 모험하는 느낌이 들 거거든요. 개구쟁이 특공대는 전 13권으로 구성된 창작 모험 동화전집이에요. 권장 연령은 만 3세부터 만 5, 6세까지, 유치원생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추천할 만합니다. 지호는 이 책을 거의 2년 가까이 읽었는데도 여전히 먼저 가지고 오는 책이에요. 그게 이 시리즈의 힘인 것 같습니다. 이 전집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이야기가 모험으로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어느 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다른 세계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문제를 만나고 서로 힘을 합쳐서 해결한 뒤에 돌아오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패턴이 솔직히 책마다 반복이 되는데도 전혀 지루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매 권마다 배경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배경들에서 또 모험을 전개시켜 나가는지 한번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보시면 바로 유추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개구쟁이 특공대의 펭귄랜드, 도토리 축제, 모래사막, 걸리버랜드, 보물섬, 크리스마스, 공룡탐험, 들판 정글, 눈축제, 바닷속 탐험, 달려라 빠른 별, 로봇나라, 숨바꼭질까지. 책의 제목만 봐도 설레지 않나요? 걸리버랜드, 보물섬, 로봇나라, 정말 아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상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개구쟁이 특공대의 로봇나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은찬이랑 준이랑 유미는 낡은 창고 앞에 모였어요. 비밀 장소, 이미 비밀 장소예요. 친구들의 비밀 장소에 모여들어서 로봇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로봇을 만들기 위해 여러 재활용품을 활용하죠. 가슴에 하트까지 넣어줄 거예요. 하트를 넣는 순간 번쩍하고 눈부셔 갑자기 빛이 나더니만 비리비리 로봇의 나라의 초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던 로봇이 움직이며 소개를 해주죠. 와, 로봇 나라를 다니면서 어떤 로봇이 있는지 그림을 보며 이야기 나누는 즐거움이 가득할 것 같아요. 신발 가게에 들어갔더니 로봇 나라답게 범상치 않습니다. 우리들이 신고 있는 신발과는 전혀 다르죠. 뿅뿅이 신발은 벽을 타고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스프링이 있어서 점프를 뛰기도 해요. 로봇 꽃들도 가득한 꽃밭도 구경을 합니다. 놀이공원까지 갈 거예요. 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봇 식당에 갔는데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예상치 못합니다. 와, 이거 어떻게 먹어? 레몬맛 기름 주스와 건전지와 전깃줄로 만든 스파게티예요. 로봇 나라에서는 이상한 걸 먹어요. 은찬이랑 유미랑 준이는 못 먹어서 배고파요. 그러다가 어떤 커다란 로봇이 다가옵니다. 청소 로봇이에요. 근데 청소 로봇이 세상에 이 인간 친구들이 쓰레기인 줄 안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우리의 로봇 1호가 구해주려고 합니다. 막 서로 대치를 하고 있죠. 이겨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페이지마다 그득그득한 것 같아요. 근데 로빈의 몸에서 연기가 나요. 힘을 너무 썼나봐. 어떡해. 그러다가 연기가 거치고 났더니 다시 준이네 창고로 돌아왔어요. 현실로 돌아왔죠. 또 생각합니다. 로봇 나라는 꿈이었을까? 아니야, 꿈이 아니야. 여기 봐봐. 로빈 1호는 아까와는 다르게 망가져 있어요. 내가 정말 로봇 나라에 갔다 온 게 맞아요. 아이들과 함께 또 그 다음 이야기를 또 이야기 나누면서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거예요. 글밥도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림 비중이 높고 문장은 짧고 명확해서 읽어주는 엄마도 편하고 아이도 흐름을 놓치지 않아요. 그림체도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좋아해요. 좀 예스러우면서도 정감 있는 느낌이고 생동감이 있어서 장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책 같은 경우는 보자마자 저는 은하철도 999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만큼 그림에서 오는 몰입감이 굉장히 크다고 느낍니다. 한번 이 책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구쟁이 특공대의 달려라 빠른 별. 이 책의 주인공은 은찬이, 준이, 유미예요. 모든 시리즈에 같은 친구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속된 세계관을 엿볼 수 있겠죠.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놀이를 하다가 어떤 기차를 발견하게 됩니다. 빠른 별 후에요. 우리 기차 안으로 들어가 볼까? 기차 안에 들어갔더니 어떤 의자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손잡이가 흔들거리죠. 이 기차가 움직이면 정말 기분이 좋을 텐데 달려라 달려 상상하는 순간 갑자기 덜컹 하고 기차가 흔들렸어요. 무슨 일이지? 창가로 달려가 보니 세상에 칙칙폭폭 연기가 자욱해요.
빠른 별호가 하늘 위에 기찻길을 달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늘을 달리고 있어. 이미 여기서부터 이제 모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늘 위에 기차가 떠있는 상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와 함께 이 장면을 보면서 충분히 즐거운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갈 수 있을 거예요. 기차는 구름 터널에 휩싸여 달리다가 빠른 벼루 앞에 갑자기 큰 기차가 나타났어요. 위험해. 삑삑. 둘은 실제처럼 삑삑 경적을 울리면서 서로 지나쳐 갔습니다. 드르르. 고양이 승무원이 들어왔어요. 이 고양이 친구도 시리즈마다 거의 몇 편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차표 검사하겠습니다. 이 기차는 어린이들에겐 무료예요. 구름 위역에 도착할 거예요. 구름 위역에 갔더니 상당히 많은 기차들이 있어요. 이제 모두 땅 위에서는 달릴 수 없게 된 기차예요. 기차들이 다 사연이 있었습니다. 모두 멋진 기차를 보고 있어요. 구름 아이스크림과 솜사탕도 팔죠. 이제 고양이 승무원이 판매원이 되어 나타납니다. 구름 아이스크림 맛있다. 자, 이제 다시 기차 출발할 거예요. 어서 타세요. 다음은 플랩 형식으로 또 나타나요. 밖을 살펴보니 와 정말 별들이 가득한 은하수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곧 어린이 꿈공원에 도착합니다. 승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고양이 승무원이 인사를 하자 갑자기 주위가 어두워졌어요. 그러고 밖으로 나와보니 아까 전에 우리가 모험을 시작했던 그 기차 바깥에 풍경이 펼쳐져 있죠. 꿈이었을까? 항상 이 책의 마무리는 내가 꿈을 꾼 거였을까? 라고 항상 물어봐요. 꿈이 아니야. 이것 봐. 유미의 손 안에서 조그만 구름이 둥실 떠올라서 하늘로 사라졌어요. 마치 모험이 진짜 있었던 일처럼 너무 생생하게 전달이 되고 마지막 역시 열린 결말로 끝이 나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 구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이들과 함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충분히 즐거운 이야기 나누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점이 개구쟁이 특공대에서 제가 또 특별히 좋았던 점입니다. 바로 열린 결말. 다음을 어떻게 됐을지를 이야기를 보면서 계속 상상을 했지만 마지막마저도 상상으로 끝낼 수 있는 이 점이 전 정말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구쟁이 특공대는 단순히 책을 읽는 데에서 끝나는 전집이 아니라 아이의 상상력, 표현력, 어휘력까지 자연스럽게 같이 키워줄 수 있는 전집이라 생각이 듭니다. 책되기 때문에 고민 중이시거나 상상력 중심의 창작 동화를 찾고 계셨다면 개구쟁이 특공대 1을 꼭 한 번쯤은 살펴보셨으면 하는 책이에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